이렇게 메르스가 3년 만에 다시 재발하면서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 모시고 정부의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은경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그 최초 확진자와 같이 타고 들어왔던 승객들 가운데서 외국인 57명이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현재 그 일상 접촉자 417명 중에서 115명이 외국인인데요. 예. 그중에 57명이 소재가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명 정도가 더 추가로 확인이 돼서 현재는 50명 정도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예. 정부는 행안부,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 그리고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소재지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같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 승객들, 그리고 환자가 공항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접촉했던 시민들,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어느 정도 완료를 해서 환자가 입국 후에 격리되시기 전까지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대부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담당자를 1대1로 지정을 해서 자택에서 격리를 하면서 발병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네. 일상 접촉자로 분류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화로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밀접 접촉자 그리고 일상 접촉자 이외에 추가로 감염자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현재는 환자분이 입국하셔서 지역사회에 많이 노출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접촉자 범위 내에서 관리가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택시 승차하신 분이라거나 추가적인 그런 조사자는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공항 검역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환자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본인이 설사 증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가 돼서 격리가 되지 않고 검역대를 그냥 통과를 했단 말이죠. 네. 이건 왜 이럴 수가 있었던 거죠? 현재 모든 중동 입국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역을 실시하는데요. 네. 이 환자분인 경우에는 일단 그 고막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했을 때 체온이 정상이셨고요. 또 본인이 건강상태 질문서에는 근육통과 설사가 있고 또 검역관이 물어봤을 때 현재 설사 증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역이 그 검역대를 통과하는 것만이 검역이 아니고 입국 후에도 저희가 그 14일 동안에 증상이 생기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지 말고 1339 콜센터로 전화하도록 하는 예방수칙 안내문을 저희가 드리고 있고 또 한 5번 정도의 문자를 14일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검역대 통과만이 아니라 전후에 대한 것들을 다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에서 환자한테 이제 여러 가지 문진을 했다는 건데 그 환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는 이런 검역 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가 메르스 그 유행 이후에 검역법을 개정을 해서 처벌 조항을 강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 지역을 다녀오셔서 혹시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를 하셔서 안전하게 진단과 검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거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네. 이 환자가 공항에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타고 바로 병원으로 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사태가 확산되지를 않았던 건데요. 만약에 과거 3년 전처럼 환자가 그냥 일상생활을 복귀를 했다고 하면 이 대량 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요. 2015년 유행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선별하고 또 발열 환자는 그 별도로 진료를 하고 중동 여행력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2015년보다는 방역 체계가 많이 강화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 위험 국가가 중동에 13개 국가가 지정돼 있다고 하던데요. 쿠웨이트는 위험 국가가 아니라고 하던데 이 환자가 쿠웨이트를 갔다 왔는데 왜 메르스에 감염이 됐는지 혹시 변종 바이러스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쿠웨이트는 현재까지 총 5명의 환자가 보고가 됐고요. 예. 2016년 8월 이후에는 환자가 없어서 2년간 환자 보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쿠웨이트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는 현재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그런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서 네. 바이러스가 분리가 되면 유전자 지문 검사를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신속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메르스가 굉장히 치사율이 높고 현재 치료약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시청자분들께서 일상생활에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동국가를 방문하실 때는 현지에서 낙타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네.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줄이고 네. 또 손 씻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 수칙입니다. 예. 입국 후에는 14일 동안을 관찰하셔야 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바로 가시지 말고 반드시 1339나 보건소에 신고하셔서 네. 자택에서 검사나 이런 조치를 받으시는 게 의료기관의 감염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수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었습니다.